나는 홍범도 제8장 호좌의진 회양 중봉 목회 장골을 나서서 제천 왕박산에 진을 친 호좌의진에 닿기까지 열흘이 걸렸다. 회양 중봉 목회장골을 나서서 제천 왕박산에 진을 친 호좌의진에 닿기까지 열흘이 걸렸다. 2월 초 사흘 오후다. 사뭇 너른 대장 막사 안에 유인석을 중심으로 양쪽 좌대에 11사람이 앉아있다. 유인석이 범도와 수협에게 가운데 앉으라고 손짓으로 가리킨다. 둘은 대장에게 절을 하고 멍석에 앉는다. 모두 좌대에 앉아 탁자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사이 맨바닥에 앉으니 저절로 올려다보는 자세가 된다. 나를 찾아왔다고? 저희는 안변 회양등지에서 자그만 의병대를 꾸려온 홍가, 범도, 김가, 수협입니다. 지난 섣달에 한성 갔다가 홍규식 선생한테 의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휘하에서 함께 움직이고 싶습니다. 홍 선생이 다리를 놨구먼. 홍가, 범도. 자네 이름을 듣고 있었네. 특히 원산포구에서 치른 전투는 멋지더군. 먹패 장골. 개서도 100여 수를 넘어뜨렸다면서 수와 대원이 몇이나 되는가.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던가. 그 말은 빠르기도 한지 먹패 장골에서 전투를 치른 사람들보다 먼저 와 있다. 저희 둘을 아울러 44명입니다. 전공이 이곳까지 들릴 만치 자네 이름이 높기에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적구먼. 무엇으로 무장을 했는가? 일군한테서 탈취한 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저는? 예, 선생님. 우리는 거개가 화승총이고 그나마 반수는 활이며 창, 검인데 자네가 그렇다니 재주가 비상하다는 뜻이겠지. 이리 와 주어서 고맙네. 같이 해보세. 선봉대에서 움직여주면 좋겠구먼. 김백선 선봉장. 자네가 이 사람들을 데려가 쓰게. 우리 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수협이 예상했던 대로 유명세를 듣고 있었다면서 저는 소총으로 무장하고 나타난 홍범도 부대장한테 직위조차 정해주지 않자는가. 유인석 좌우로 갈라진 줄에서 맨 끝에 앉은 지가 선봉장 김백선인지 그가 일어나 범도와 수협을 이끈다. 나갑시다. 김백선의 뒤를 따라 나와 본대 아래쪽으로 2마장쯤 내려온 숲속에 군막이 옹기종기 있다. 군막들 가운데 좀 넓은 곳에서 수백 명이 화승총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단련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큰 소태다. 뭘 끓이느라 수산스럽다. 김백선이 범도와 수협 뒤를 따르는 대원들에게 입을 연다. 그대들 맨 짐에 천막이 있구려. 이 금방 적당한 자리를 찾아 천막을 세우시오. 수협이 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회양 역참 역둔에 서 있던 천막을 전부 거두어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도 다 수거했다.
날벼락을 맞은 주막 주인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골라 가지라 하고 김포수한테도 질 수 있는 것 가져가라 했다. 나머지는 가져다 먹패장골 헛간에다 간수했다. 가져온 천막은 원산포구에서 획득한 것들이라 홍범도 부대는 부자였다. 대원이 44명인데 소총이 200정이 넘었다. 긴 행군을 해야 하는 바 한정씩만 가지고 출발했다.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거기서 의병을 받아들이면서 부대를 키우며 지내도 됐을 것이다. 다수결로 결정키로 하고 호자의진으로 가서 합세할지 말지 대원들한테 뜻을 물었다. 반수는 가자. 반수는 대장 뜻을 따르겠노라 했다. 반대자는 수엽뿐이었다. 수엽은 도리질로 자꾸 자자들은 마음을 끌어올린다. 대원들이 천막을 지고 숲으로 들어가자 김백선이 군막 입구천을 들추더니 두 사람을 들인다. 선봉장 군막이라 해도 좌대 하나 없다. 맨바닥에 멍석 한 장 깔렸고 구석에 보통이 몇 개가 쌓였을 뿐이다. 그가 두 사람을 바닥에 앉혀놓고 유인석 의병대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유인석 대장님 호가 의암이시라. 우리는 모두 의암선생이라 칭하오. 작년 왕후 전하께서 시해되신 이후 근동에서 여러 의병대가 조직됐소. 제천에서는 나와 목순용 소토장이 합심하여 제천의진을 꾸리면서 이필이 선생을 대장으로 모셨는데 2달도 채 못 버티고 와해되고 말았소. 그리하여 영월에서 봉기하신 의암선생 휴하에 들게 됐소. 의암선생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호자의진 병력은 현재 8천여 수요. 그중 반은 주변 몇 고을 관할을 장악하고 그쪽에서 진영을 차리고 있어. 지휘부는 상황 따라 이따금 재편되는데 현재는 의암선생이야 참모장 이강년, 부참장 이만원, 전군장 이소웅, 중군장 안승우, 후군장 홍사구, 좌군장 정운경, 우군장 이인영, 유격장 방창석, 소모장 김상태, 선봉장 나, 소토장 목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부장은 대개 의암선생 제자들이요. 선봉장인 나와 유격부장인 방청석, 전투 후에 수색하고 뒤처리하는 소토장은 평민이고 다른 부장들은 다 유생들, 즉 양반들이요. 5천여 수로 알고 왔는데 8천여 수라 한다. 구극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토록 많음에 어깨가 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다. 수엽이 묻는다. 평민 출신이 선봉장과 유격장과 소토장을 맡은 까닭은 뭡니까? 선봉대와 유격대는 총알바지가 되고 소토대는 전투 후에 시체를 뒤지고 치우기 때문입니까? 양반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서요. 그리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니 내가 어쩐지 명구스럽소. 여하튼 내가 이끄는 선봉부는 나를 포함해 111명이요. 선봉부대라 화성총이나마 모두 한정씩 지니고 있어. 8천이나 되는 병력에서 선봉대가 겨우 110명이라니 너무 적지 않습니까? 8천 여수라 해도 아직 전투 능력 없는 비전투원이 반수 가깝소. 총도 없고
우리 선봉대의 유격대 대원들은 젊기도 화려하니와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요. 110명은 적은 수가 아니요. 전투 능력이 안 되고 총도 없는 4천여 수 대원들은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다 먹이고요? 진영을 수시로 옮기는 바 비전투원들이 다니며 진영이 될 자리를 다듬거나 짐을 옮기거나 각 군장한테 필요한 일들을 하고 훈련을 받소. 우리 화의진이 아직은 병력에 비해 작은 전투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목적은 일군을 모조리 축출하는 것이 우리 목적은 일군을 모조리 축출하는 것이잖소. 장차 큰 전투를 대비하고 있는 게요. 범도가 입을 연다. 그간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셨을 텐데 아까 의암 선생께서나 선봉장님은 반수 정도만 총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전투 때마다 무기를 얻지 않습니까? 김백선이 아무렇게 자란 수염을 한바탕 쓸더니 답한다. 지난 2달간에 우리는 영월, 평창, 회성, 원주 등의 관아와 친일 분자들을 쳤소. 의성과 예천과 천안 등의 관아를 치고 군수들도 죽였소. 와중에 취한 물자가 적다할 수는 없으나 조선 관아들의 무기가 얼마나 있겠소? 매번 관아를 통째로 비워오는 셈이지만 무기는 적소. 그런 판에 의병대에 자원하는 사람은 많소. 입대한 사람들은 생전 총은커녕 활이나 검조차 잡아보지 않은 이가 태반이요. 노획하는 물자보다 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요. 군기, 군율은 잡혀 있습니까? 잘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대이다 보니 군율이 무척 어마오. 병사들 훈련 강도는 어떻습니까? 부대마다 다르지만 하루 2시간 이상씩은 훈련을 하오. 우리 선봉부대는 반나절씩은 훈련하고 2시간이나 반나절이나 적기는 같다. 수협은 범도를 만난 이튿날부터 자는 시간 외에는 내내 훈련했다. 소년 시절 4년을 군영에서 보낸 범도는 제식이며 권술, 총술, 당검술들을 전신에 익혔다. 호랑이 잡는 사냥꾼과 보낸 세월을 통해 은신기술이며 추격기술, 탐찰기술을 몸에 새겼다. 그는 다시 없는 교관이었다. 그렇게 훈련받은 수협은 다른 대원들도 같은 식으로 훈련시켰다. 양식을 구하러 장거리에 나가는 것조차 탐찰 훈련이었다. 훈련 시간이 좀 적군요. 병사 수는 많고 교관은 적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그간 홍대장 부대가 치른 전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듣고 있었소. 들을 때마다 감탄하곤 했는데 홍대장 부대가 우리 선봉대로 들어오니 나는 아주 좋고 든든하오. 혁혁히 떨쳐오신 전과가 있는 바 대접해 드려야 마땅할 것이오. 헌데 인근 몇 고을 관할을 치고 이곳으로 옮겨온 지 겨우 며칠째인데다 큰 전투를 앞둔 참이라 의암께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으신 모양이오. 원래 없는 직이긴 하나 우선은 홍대장이 부선봉장을 맡아주시구려. 김수엽 씨는 같이 온 대원들을 지휘하는 제3소초장이 되주시고 제천 의병대뿐만 아니라 다른 의병대에서도 대원 숫자를 세는 최저 단위가 초라했다. 초 넷을 묶어 한 대가 되고 대 넷을 묶어 기가 됐다. 김백선처럼 자신의 의병대를 이끌고 합류한 이들이
여러신 덕에 제천 의병대가 8천 여수에 이르렀고 5기를 이룰 정도로 새가 커졌다. 그 새가 참혹 커서 44명으로 이루어진 홍범도 부대는 보이지도 않게 된 셈이다. 수엽은 다시금 이 화의진에 합류하겠다는 대장을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반일 의병대가 곳곳에서 무장 봉기하자 일본은 청일전쟁에 투입했던 부대들을 조선 땅 처처에다 편제했다. 한편으로는 수비대니 헌병대니 하는 이름으로 조선 주둔 병력을 늘리느라 혈안이 됐다. 친일 관리들이 일본군이 주둔할 근거들을 만들어냈다. 친일 관리들은 조선군을 동원해 의병대 탄압을 꾀했다. 또 임금은 의병장들 앞으로 총을 내려놓으라는 조칙을 내려보내며 손발을 얼끄려 들었다. 심히 나라를 안정시킬 대책이 있으니 그대들은 난동치 말라느니 의병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도 움직이지 않는다느니 충군 애국을 뼈에 새기며 살아온 유생 출신 의병장들 마음을 임금이 흔들어대고 있는 즈음이다. 범도는 양반 유생 출신 의병장들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애초에 임금을 위해 의병으로 나선 게 아니었다. 나를 키워주고 나를 가르쳐 이곳에 닿게 한 이들, 그들이 이 강토의 삶으로 조선이 나도 같이 지켜야 할 우리 땅이 됐을 뿐이다. 범도와 대원들이 호자의진에 든지 8해 만인 2월 11일에 전투가 벌어졌다. 제천 관할을 치고 읍에 들어와 있던 일군 200여 수를 축출하는 전투였다. 선봉대와 유격대만 움직여 일군 97수와 관군 120수를 죽였다. 죽은 일군 숫자만큼 무기를 획득했다. 아군은 30여 수가 죽고 100여 수가 부상당했다. 범도와 대원들에게는 찜찜한 승리였다. 선봉대와 유격대가 벌인 전투라고는 하나 배후에 화의진이 있는 바 8천 병력이 벌인 것과 다름없었다. 8천이 움직여 겨우 200여 수를 잡았을 뿐인데 호자의진으로서는 나름 큰 승리인 것 같았다. 그나마 그 전과는 주로 선봉대가 이룬 것이었다. 그럼에도 선봉장 김백성과 선봉대에 대한 치하는 없었다. 유격장 방창석과 사상자가 많은 유격대가 공로를 인정받아 노획물 전부를 상으로 받았다. 일군에게서 취한 소총 중에서 52정이 유격대에 안겨졌다. 전원 소총으로 무장하고 선봉에 섰던 홍범도 대원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차별이 노골적이면서 치졸할 정도였다. 고생했다, 잘했다는 말 몇 마디가 그리 어려운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홍범도로는 아무려나 상관없는데 수협을 비롯한 대원들한테 미안했다. 한성과 인천과 부산과 원산 등 계양지로부터 공격하여 외놈들과 친일 역적을 정벌한다. 그리하기 위해 부산과 한성 간 주요 거점인 충주를 장악하여 한성 진국의 국면을 마련하고 여타 부대들과 연합하여 한성으로 진공한다. 호자의진이 세운 목표가 그러했다. 충주 읍성 내에는 일본군 400여 명, 한성 중앙군 400여 명, 충주 가명군 400여 명 등 1200여 병력이 모여 있었다. 지휘부 회의 결과 2월 16일 밤에 충주 읍성을
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선봉대와 유격대의 명령이 떨어졌다. 선봉대와 유격대는 본대가 입성하기 전에 읍성 안에 잠입하여 동서남북 성문을 모두 열라. 임진난 때 태반이 부서졌던 충주 읍성은 20여 년 전인 현 임금 즉위 초기에 증축됐다. 읍성 둘레가 4천여 척, 성벽의 두께가 25척, 성벽 높이가 20척이다. 성곽 위에는 405개에 이른다는 성곽퀴가 만들어져 있다. 성곽퀴는 전투 대용으로 성곽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쌓인 낮은 담이다. 적군의 공격을 피하면서 아군이 공격할 수 있는 방책인 것이다. 2월 16일 밤 왕박산에 있던 호하의진은 본대와 별동대로 나누어 충주로 향했다. 본대는 박달제와 산청을 지나 북창에서 남한강을 넘어 충주성 앞에 닿았다. 별동대는 청풍을 지나 마지막제를 넘어 충주성에 이르렀다. 선봉대와 유격대는 훨씬 앞서 충주성에 당도했다. 범도와 수협을 비롯한 김백선 선봉대 대원 10명이 밧줄에 단 쇠갈고리를 북문과 서문 사이 성곽퀴에 걸고 성곽을 올랐다. 곳곳에 불이 켜진 초저녁이었다. 북문 쪽으로 다가던 대원들은 수비병들을 제거하고 북문을 열었다. 열린 북문으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봉대원들이 그림자들처럼 진입했다. 진입한 선봉대원들이 성곽 위를 걸어가 성문 수비병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문들을 다 열었다. 성문 개방과 함께 횃불을 밝혔다. 내 성문 앞에 대열을 이루고 있던 호하의진 3,500여 의병이 내 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섰다. 성 안에 있던 조선중앙군과 가명군, 일군들이 금세 반격해 왔다. 그렇지만 기습인데다 같은 위치에서 벌인 전투라 호하의진의 인의 전술이 먹혔다. 채 1시간이 못되어 성을 장악했다. 조선중앙군과 가명군 중에 항복하는 자는 살렸다. 조선군 대부분이 살았다. 충주 목사며 아전들은 죽였다. 일본군은 간교한 놈들답게 태반이 빠져나갔다. 성 안에 널브러진 놈들이 고작 52수였다. 아군 200여 수가 죽거나 다쳤다. 대승을 거둔 호자의진은 성 안에다 진영을 차렸다. 성을 점령한 지 닷새 만에 일군 반격이 시작됐다. 호자의진이 읍성을 차지한 게 아니라 갇힌 형세가 되었다. 한수 이남 일본군은 다읍성 주변으로 모여든 것 같았다. 다읍성 주변으로. 한수 이남 일본군은 다읍성 주변으로 모여든 것 같았다. 포탄이 날아들었다. 불화살도 날아들었다. 성 안에 초가 지붕은 없을지라도 중앙군과 일군이 쓰다가 의병대가 쓰게 된 군막들이 있었다. 군막들에 붙은 불 끄기 바빴다. 그런 와중에 한성에서 조선중앙군이 내려와 일군의 공격에 가담했다. 조선중앙군장은 임금의 조칙을 호자의진 대장에게 보냈다. 의암 대장은 북쪽을 향해 절하고는 임금의 조칙을 불살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아군 사상자가 몇십 명씩 챙겨놨다. 안에서 밖을 향해 쏘는 총탄은 무의했다. 적군이 성곽 바로 아래 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서 폭탄도 무용했다. 바깥쪽 피해는 미미하고 안쪽 피해는 심대했다.
총탄과 폭탄이 소진돼 갔다. 성을 포위한 일본군과 중앙군은 성내 총탄과 식량이 바닥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하리란 위기감이 고조됐다. 갇힌 지 20일 만에 참모회의가 열렸다. 회의 후 선봉대와 유격대의 명령이 떨어졌다. 각 부대별로 퇴각하여 왕박산 진영에 집합한다. 선봉대와 유격대는 오늘 밤으로 퇴로를 열라. 퇴로를 어떻게 열 것인가? 명령이 합당한지 부당한지 본대를 탈출시키고 난 후 선봉대와 유격대는 어쩌라는 것인지 호자의진 지부가 내리는 명령에는 앞부분만 있었다. 전투 내용에 대한 가상과 고려가 없었다. 선봉대와 유격대를 신뢰하며 내린 명령이 아니라 지부 자신들을 믿는 걸 믿어 내린 결론이었다. 호자의진 지부에는 전술 전략이 없었다.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전술과 전략은 100여 명씩 거느린 소초장들에게서 나왔다. 그나마 선봉대와 유격대가 주로 하는 전투였다. 앞서 인근 10여 고을 관할을 쳤을 때도 선봉대와 유격대가 끝내놓은 판에 지부가 들어서는 형세였다고 한다. 선봉장 김백선과 부선봉장 홍범도, 유격장 방창석과 부유격장 윤명재가 머리를 맞댔다. 선봉대와 유격대는 일군 소총으로 무장했다. 무장했을 뿐 달리 뼈쩍은 수는 없었다. 선봉대와 유격대가 동서남북 네 성문 주변에 진을 친 적들을 치우는 것만이 답이었다. 김백선이 단정하듯 말한다. 지금 네 문을 한꺼번에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니 다른 세 문에서 공격하는 사이에 본대가 북문을 통해 출성케 하는 게 어떻겠소? 범도가 보탠다. 세 문 밖 적을 공격하는 동시에 북문을 장악해야겠습니다. 북문을 장악하는 사이에 동문과 서문과 남문을 맡은 소초들은 안에서 열어놓고 문짝을 엄폐물로 쓰며 총을 쏘기로 합시다. 부유격장 윤명재가 말한다. 유격장 방청석이 덧붙인다. 그와 동시에 각 물루에서도 폭탄을 던지며 공격해야겠소. 우리 유격대가 새 성문을 맡을 테니 선봉대가 북문을 맡아 적들을 치우고 퇴로를 만드시오.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격대가 새 정문에서 공격을 펼치기 전에 선봉대가 북문 밖에 나가 있어야 했다. 성곽키에 건 밧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온 선봉대는 북문에서 100여 거리에 설치된 일군 막사를 포위한다. 엄폐물을 앞에 놓고 공격 태세를 갖춘다. 막사가 5기다. 한중대 100명 정도의 일군이 북문 건너에 있다는 건 며칠 전부터 어림했다. 각 성문 앞을 막은 채 이따금 공격을 해대는 적들은 점점 더 여유를 피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내 상황이 열악해져 가는 걸 알기 때문이다. 지금 북문 앞을 향해 자리한 일군 진영에서 수비병은 10명이다. 막사들엔 아직 불이 켜져 있다. 모두 잠들기엔 이른 시각이다. 이윽고 남문 쪽에서 펑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난다. 성문에서도 동문에서도 폭탄 터지는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나고 꽹과리 치는 것 같은 총성이 울린다. 일군 수비병들이 놀라 남쪽 하늘을 쳐다본다.
동시에 가운데 막사에서 장교가 튀어나오고 다른 막사들에서 일군들이 튀어나온다. 장교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지 몇 마디 외친다. 막사 안 불을 끄라는 말과 흩어지라는 말이었던가. 일군들이 흩어지기 위해 우왕좌왕한다. 그 순간 선봉장 김백선이 첫 총을 발사했다. 신호탄이다. 총탄을 허비하지 않으려 전 대원이 눈 부릅뜨고 조준에 정확히 쏜다. 이쪽 수가 많은 데다 미리 포위하고 태세를 갖춘 덕에 그리 어렵지 않게 정리됐다. 선봉장이 북문 앞에 서서 문에다 총 2발을 쏘자 안에서 문이 열린다. 말을 탄 전군장 이송이 맨 앞이다. 그를 따라 전군 7, 800수가 두 줄로 우르르 쏟아져 나와 양쪽으로 줄줄 늘어서며 길을 낸다. 그 길이 북쪽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졌을 때 성 안에서 말을 탄 대장 유인석과 참모장 이강년, 부참장 이만현 등이 온다. 그들 뒤로 중군장 안승우와 그 휘하가 황황히 뛰쳐나왔다. 후군, 좌군, 우군 등이 썰물 지듯이 빠져나왔다. 한식경쯤 만에 선봉대와 유격대를 제외한 의병들이 모두 빠져나갔다. 그들은 내일 아침 나자리면 왕박산 진영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북문 일대가 조용해진 자리에 남은 선봉대는 흡사 버려진 부대 같다. 몸통이 더는 필요 없다고 떨치고 사라진 꼬리 같달까. 선봉대와 유격대는 자력으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이다. 선봉장 김백선이 부대를 세 동아리로 나눈다. 김백선조, 박구용조, 홍범도조. 자, 모두 힘을 내고 유격대가 빠져나올 시간을 벌어줍시다. 문을 비워 출발. 같이 나오든가 함께 쓰러지든가 선택은 없고 실행이 있을 뿐이다. 결과도 간단하다. 실행과 결과 사이에서 살든가 죽든가 할 것이다. 선봉대는 성안 어둠 속으로 들어선다. 동서남 세 방향으로 갈라져 뛴다.